안녕하세요. 절 배신한 사람을 제대로 응징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다는 건 꽤나 충격적인 일이더군요. 한동안 정신 차리기 힘들었었는데 전 끝까지 응징을 했습니다. 제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던 그 인간은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때 좌절하지 않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던 일들이 너무 잘한 일인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무척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죠. 그렇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아빠는 당시 통학버스를 운전하셨는데 원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그만 음주 단속에 걸리시고 만 거였어요. 전날 늦은 새벽까지 술을 드셨던 아빤 술이 다 깨기도 전에 출근하셨고 그렇게 결국 아빤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빤 정말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후회하시며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주무셨죠.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만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저희가 잠든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술 한잔을 하시며 나눈 얘기를 제가 몰래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만 속상해하는 아빠를 토닥이셨죠.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놈의 술 때문에 이게 무슨 신세야.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여보,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려.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 당신 이렇게 기죽어 있으면 애들이 보기에도 불안하고 걱정하잖아. 이거 딱 한 잔만 마시고 이젠 털어버리는 거야. 알았지? 당신 내가 밉지도 않어? 허구한 날 술 마시다 이 난리까지 났는데 그게 뭐 당신이 좋아서 간 건가? 회식이고 모임이고 빠질 수 없는 자리였잖아. 그리고 당신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일했잖아. 내가 당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 제일 잘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뭐라 그러겠어. 대신 당신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때 나도 잔소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따뜻한 엄마의 말에 아빤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 후에 아빤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사실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 전 20살 때부터 공장에 취직해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우리나라 굴지에 있는 대기업 생산직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월급의 80% 정도를 다 저축을 했었어요. 주변 또래 친구들은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도 사고 특히나 연애하면서 치장하고 꾸미는 데도 돈을 많이 썼는데 전 그런 곳에 쓸 여유조차 없었죠. 행여나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면 집안 도움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으니 부지런히 저축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전 소개로 만나 연애하던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시댁 역시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남편은 식당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해 돈을 벌어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환경이라 그런지 서로 참 잘 맞고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양가도모 못 받으니 각자 모아놨던 돈으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답니다. 당시 남편은 20대부터 배운 기술로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곳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그즈음 전 30대 초반에 상가 하나를 매입하게 되었어요. 거의 13년 만에 모아둔 돈으로 번듯하게 내 재산을 쌓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남편도 정말 많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 당신 오랫동안 바라던 거잖아. 내 건물 하나 마련하는 거. 드디어 당신 건물이 생겼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여보.
진짜 지금까지 아끼고 또 아껴가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정말 너무 뿌듯하다. 이제야 숨통이 좀 풀리는 것 같아. 당신 정말 장해. 나라면 당신처럼 못했을 거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렇게 남편의 축하를 받으며 매입한 상간 세를 주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상가를 매입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임신 출산을 한 후에도 공장 일을 당분간 하지 못하니 수입 낼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가 매입을 고려하게 된 거였거든요. 마침내 결혼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가까지 마련하게 되니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상가도 매입하고 저도 부지런히 공장을 다니고 남편 역시 가게를 운영하며 저흰 열심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전 임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공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원래 다음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 술을 잘 안 마시던 남편이 그날따라 집에 오자마자 술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가게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사실은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무작정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신도 알지? 여기 참치집 오픈하면서 대출도 받고 그랬던 거. 근데 이젠 대출금도 갚기 빠듯하고 가게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만 가게는 접으려고. 생활비는 내가 바로 취직 자리 알아보고 벌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 많이 속상했겠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는데 더는 빚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참 미안해. 그러고선 연거푸 술을 마시는 남편을 보며 참 짠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나름 정말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후로 빠르게 식당을 정리하고서 남편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며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식당 일만 해온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곳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한숨만 쉬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아빠의 모습도 생각나고 걱정도 돼 저도 고민하다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기죽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죠. 여보, 그러지 말고 상가에 자리 하나가 이번에 생겼거든. 식당을 하던 곳인데 계약도 끝났고 이제 그만한다고 해서 정리하시겠대. 혹시 여보 생각 있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 어? 다시 참치집을 열자고? 진짜 나 거기서 다시 시작해도 돼? 당신만 하고 싶다면 나야 좋지. 솔직히 당신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였지. 여보, 나 실은 진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평생 배운 일이 이건데 당연히 계속하고 싶지. 여보, 고마워. 나 진짜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은 제 제안에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러고서 며칠 뒤 남편은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며 노트북을 가지고 오더니 문서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봤더니 참치집 오픈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거하게 자료까지 마련해 저에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보, 자, 내가 설명할게. 당시 말하자면 투자자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인테리어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 메뉴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야. 대충 견적은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당신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여보. 내 상가니까 월세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 열심히 한번 해봐. 대신 명인 내 명의로 하는 거다. 아이, 당연하지, 여보.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믿어봐. 그렇게 남편은 제 상가에서 다시 참치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돈도 끌어다 쓰다 보니 신용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 보니
다시도 시작을 하긴 어려웠는데 이렇게 제가 지원을 해주니 남편은 다시 시작을 해보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남편은 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전부터 한식이며 일식이며 이런 자격증도 다 취득해 놓았었거든요. 다른 쪽으론 경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요리 쪽으론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참치집을 열고서 처음엔 진짜 남편이 열심히 운영을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나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재료 마련하고 가게는 항상 청결하고 깔끔하게 직접 다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 운영하다 보니 남편의 가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기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시댁에서도 참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신우가 있었는데 처음엔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다며 절 좋아하셨어요. 성희야, 이번에 정국이 참치집 새로 시작하게 됐다며. 아유, 고맙다, 고마워. 안 그래도 걔 가게 갈 때마다 손님들이 없어서 내가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네 덕에 그래도 내 속이 좀 편안해지는구나. 우리 정국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보다.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남편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가게도 잘 돼서 저 역시 고맙죠. 너 아니었으면 정국이게 지금쯤 힘들어했을 텐데 다 네 덕이지.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 네가 들어오니까 이제야 좀 풀리려나 보다. 시댁 형편도 여유로운 편은 아니다 보니 전 정말 저희 집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가족처럼 생각하며 잘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남편의 가게는 잘 운영이 됐고 7년 정도를 꾸준히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전 첫째 아들과 2년 터울로 둘째 딸까지 낳아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안정적이면 꼭 사건 하나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 슬슬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시모께서 집으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반찬을 무슨 한가득해서 오셨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아휴, 이걸 다 하셨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셨겠네. 그냥 오시지. 반찬까지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오니? 안 그래도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리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이번에 우리 딸 카페 차려준 거 있잖아. 내가 그거 듣고 너무 고마워서 너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인테리어는 좀 별로더라고. 혹시나 인테리어만 좀 손봐줄 수 있나 해서 내 직접 얘기를 해보려고 왔다. 네? 카페요? 아유, 그래. 네 신우이 식당 하는 것도 잘 안 되니 신우이한테 카페 차려주라 네가 그랬다며. 솔직히 이것까지 부탁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왕 도와주는 김에 인테리어까지 좀 깔끔하게 해주면 어떤가 해서 아무튼 좀 생각해보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전 솔직히 처음엔 시모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신우에게 카페를 차려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너무 놀라 전 시모가 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보, 여동생이 요새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식당도 주변에 너무 많고 그래서 업종 변경 좀 해줬어. 안 그래도 당신 내 동생 안쓰럽다고 몇 번 얘기했었잖아. 당신도 동생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어머님이 얘기 안 하셨으면 난 아예 몰랐을 거잖아. 아유, 걱정 마. 얼마 안 들었어. 우리 지금 식당도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 이렇게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 좋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출이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나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참치집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만 주고 전체적인 수익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굳이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이니 제가 다 관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던 건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 전 좀 당황스럽고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참치집이 잘 되도록 많이 서포트를 했었습니다.
남편 식당이 잘 되면서 직원들도 몇 명 뒀었는데 그 직원들도 제가 친하게 지내며 잘 챙겼고요. 6년 차 되던 해엔 가게에 여자 직원이 한 명 들어왔더라고요. 남편보단 6살이 어렸는데 친해져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또 사연이 있었더군요. 바로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한 이유를 듣는데 진짜 제가 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사모님, 전 진짜 사모님 부러워요. 사장님 가정적이고 따뜻하시고 제 전 남편은 무능력하고 맨날 화내고 윽박지르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올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머,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네. 그래도 그런 나쁜 사람이랑 이렇게 끝낸 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사모님. 진짜 사모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여기 와서 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라 저 여기서 진짜 오래 일하고 싶어요. 그런 사연 있는 직원도 잘 챙겨주며 더 잘 참치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사모님, 사모님 하며 깍듯하게 대하다 나중에 가선 언니, 누님 하며 저한테도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휴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 와서 술 한 잔씩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답니다. 남편은 직원들도 참 잘 챙겼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좀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안 하던 외박을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아침 해가 밝아서야 들어온 남편을 보고서 전 너무 화가 났었네요. 그런데 분명 차에서 잠들었다고 했는데 너무 상태가 멀끔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몇 시야?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뭐 했어? 술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집에도 못 들어와? 아, 미안.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한잔 마시다 보니까. 아니, 내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깜빡 잊고 잠들어서 그냥 가버리셨나 봐. 나도 아침에 눈 떠보고 완전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 미안해. 차에서 잠들었다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해? 진짜 차에서 잠든 거 맞아? 맞아. 아, 내가 당신한테 뭐하러 거짓말 하겠어. 차 세워뒀던데 CCTV라도 내가 구해서 보여줘? 아,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차에서 잤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차에서 하룻밤을 꼬박 샜다고 하면 꼴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무슨 어디서 씻고 온 사람처럼 너무 멀끔했거든요. 심지어 어느 날부턴 자기 옷차림새에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평상시에 추위고 더위고 잘 참지 못하던 남편은 여름이면 거의 면티 하나에 편하게 입고 다니고 겨울엔 패딩으로 돌돌 싸매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멀끔하게 머리도 세팅을 하고 옷도 이것저것 신경 써서 입는 겁니다. 거기다 한 번은 갑자기 피부과를 가고 싶다더라고요. 여보, 나 피부 좀 레이저나 이런 거 받아볼까? 레이저? 아니, 갑자기 왜? 뭐 피부 관리라도 해보려고? 아니, 지난번에 내가 동창회 갔다 왔잖아. 근데 나만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해서. 당신 아는 피부과 있지? 거기 나도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씩 나도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정말 제가 지금껏 알던 남편과 다른 모습에 전 점점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 몰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뭐가 됐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댁에선 계속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 남편 벌이로만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와선 저한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 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가서 일 좀 도와줄 생각 없는 거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유, 봐봐라.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네가 식당 가서 서빙하고 그러면 직원도 저렇게 열어두면서 인건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괜한 돈 나갈 바에야 네가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니들이 이제 꼬박꼬박 용돈도 좀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한마디 말들이 없어? 어? 우리 아들이야 바빠서 그렇다 쳐도 며느리 너 네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내가 굳이 이렇게 찾아와서 달라고 해야 되겠어? 어머님, 저희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식당 나가서 일해서 직원 한 명 자르고 그 돈 아껴서 주면 되지 않니?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니? 그동안 니들이 잘하면 나중에 다 니들 복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당연히 용돈을 바라는 시모를 보면서 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시누이도 모자라 시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인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선 자꾸 돈을 빌려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당연하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밥을 먹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보내주겠다며 대답을 하고선 전화를 끊더라고요. 뭘 보내주겠다는 건지 싶어 남편에게 물었더니 너무도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가게에 필요한 게 좀 있대. 돈이 좀 모자라다고 보태줄 수 있냐고. 뭐? 아니 그걸 왜 당신한테 얘기를 해? 아니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지. 얼마 안 해. 그냥 내가 보내줄게.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본인 집에서 요구하는 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니 화도 낼 수 없었고요. 뭐라고 따져 물으면 가족끼리 이럴 거냐며 더 섭섭해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벌어진 건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배가 묵직하더니 슬슬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 전 자고 있던 남편을 얼른 깨웠죠. 여보, 잠깐 일어나 봐. 나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 아유, 진짜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왜? 아이, 병원은 왜? 아니, 내 배가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병원에 좀 가자. 그러니까 내가 좀 작작 먹으라 그랬지? 아유, 어제 그렇게 먹더니만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 너무 먹어서 그런 거야. 아, 얼른 화장실 나가. 나 오늘 친구랑 낚시 가기로 했거든? 아유, 일어난 김에 사우나 갔다가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차키를 챙기더니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내가 옆에서 아파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걱정 한마디 안 하고 자기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있답니까? 저 역시 너무 서운해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아프다니까? 아, 나 진짜 아파.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좀 데려다 줘. 아이, 진짜. 나 나가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작작 먹으라고 이 옆편네야. 누가 그렇게 먹으래? 아이, 얼른 화장실 나가. 그러더니 남편은 절 뿌리치고선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순간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어요.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의뢰했던 흥시소 심부름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좀 수상한 행적이 있어 남편을 의뢰했었는데 마침 딱 어딜 가려고 하니 지금이 증거를 찾기 좋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사이 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 배탈이 난 게 아니라 맹장이 터진 거였어요. 결국 응급으로 맹장 수술을 받고서 입원할 수밖에 없었죠. 응급실에 실려가고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이었답니다. 그때 당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참 여동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절 생각해서 저희 애들 봐준다고 종종 제부랑 같이 와서 애들도 봐주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제가 아프니까 여동생이 제일 먼저 달려오더라고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맹장이 터졌다고? 아, 어떡해. 괜찮아?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야지. 괜찮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당연히 달려와야지. 언니 응급실까지 실려왔다는데. 그래, 이번 수속은 다 밟았어? 근데 형부는? 형부는 어디 가고? 말도 마. 아침부터 배 아프다고 병원 좀 가야겠다고 했더니 네 형부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더라. 뭐라고? 아니, 언니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약속이야? 안 되겠어. 내가 바로 전화해야 되겠네. 아유, 됐어. 그냥 둬. 지금은 나 좀 입원하는 거 도와줘. 그렇게 남편 대신 여동생이 제 입원 수속까지 다 처리를 해주게 됐습니다.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와중에 제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열일 제쳐두고 달려온 걸 보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전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됐고 수술 이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의뢰를 했던 흥신소 직원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 전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흥신소 직원은 사진 몇 장도 함께 보내왔더라고요. 사장님, 이분 남편분 맞으시죠? 어떤 여자분이랑 강원도 양양에서 물회식당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두 사람이 관광지 여행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보낸 사진 속엔 남편과 한 여자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파오는데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다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저 잔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겨우 여동생이 곁에서 진정을 시키며 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죠.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을까 하다 이대로 그냥 넘기기엔 도저히 억울해 안 될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말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받았다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란 놈은 새벽이 돼서야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좀 괜찮아?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아유, 내가 말했잖아. 친구랑 낚시 갔다 온다고. 아니, 이렇게 아픈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사람 미안하게. 애들은 처제가 본다고? 아, 잘 됐네. 일단 당신 눈 좀 붙여.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러더니 남편은 보호자 침대를 꺼내고선 바로 골아 떨어지더군요. 옆에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할까 밤새 그 고민을 했었어요. 다음 날도 식당에 나가봐야 한다며 남편 아침 일찍 나가 새벽이나 돼서야 병원에 겨우 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남편이 또 시댁에 좀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잠깐 엄마랑 동생 좀 만나고 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아니, 동생 카페 인테리어 그냥 해주기로 했거든. 일단 가서 인테리어 좀 알아보고 견적만 보고 올게. 진짜 기가 막히고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자기 집 친동생은 끔찍이 생긴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내 맹장이 터져서 새벽부터 아파서 끙끙대다 혼자 병원까지 실려 수술도 받았는데 인테리어 견적을 그 와중에 같이 보러 간다니 너무 기가 막힌 생각 아닌가요? 이건 정말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떠나자마자 생각하고 있던 걸 바로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전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부동산에서 내 가게 내놨다던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누가 내놨다는 거야? 아, 그거? 내가 내놨어. 뭐? 당신 미쳤어? 아니, 갑자기 가게를 왜 내놔? 그리고 그 가게를 왜 당신이 멋대로 내놔? 그 가게 내 가게인데. 아, 왜 당신 멋대로 내놓냐고.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가 왜 당신 가게야?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가게인데. 내 상가에 내 가게.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 아니, 그거야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아, 당장 취소해, 당장. 정 길길이 화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구나. 자기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똑같이 하니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를 해봤어? 뭐? 뭘 상의해? 네 동생, 네 동생 가게 차려준 거 언제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해봤냐고. 네 동생 가게 인테리어 해준다고 거기 가 있는 것도 뭐 나한테 상의해서 결정한 거니? 거기다 네 가족들한테 몰래 돈 빼돌려서 갖다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거야 우리 가족이 좀 힘들대서. 아니 가족으로서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힘들대서 가게 내 동생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처제한테 줘? 내가 거기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걸 왜 당신이 도와줘? 우리가 그럴 때야? 남편의 딱 이 마지막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본인 가족들한텐 그렇게 뭐든 다 퍼주면서 저한텐 여동생 도와주는 걸 왜 내가 도와주냐며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전 머릿속에서 참아왔던 인내가 툭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죠. 거기 내 상가라고 했잖아. 넌 그저 내 상가에서 내 가게 고용한 고용인일 뿐이야. 나도 똑같이 내 동생한테 가게 해줄 거니까 두말하지 말고 정리해. 아니, 여보. 아, 맞다. 그리고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나한테 할 말이 있을 텐데. 내가 뭘. 그래. 뭐 뻔뻔한 네가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아무튼 이제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끝내보자고.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간녀와 같이 있었던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고 그 메시지를 보고서도 답변도 없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들켰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전 그날 바로 퇴원하고 상가 가게로 향했습니다. 딱 제가 들어서니 여직원이 절 반기더라고요. 어머, 성희 언니, 맹장 수술했다면서요. 아, 한 번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집에서 좀 쉬지. 아, 아직 못 들었나 보네. 여기 가게 정리할 거고, 넌 이제부터 해고야.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언니가 왜 절 해고해요? 저기 안 보여? 저기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이름 안 보이니? 저기 봐봐. 박성희. 내 이름 세 글자 딱 쓰여져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따지는 거야? 내가 여기 사장이고 대표야. 그러니 나가.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왜 그러긴?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 언제까지 네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자 그 여직원은 갑자기 두 눈이 떨리더니 당황해했습니다.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여자는 바로 이혼한 6살 어린 그 여직원이었어요. 안쓰럽고 불쌍하다며 다른 직원들보다 한 번 더 챙겨줬던 그 여직원이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였습니다. 감히 바람 필 사람이 없어서 사장하고 바람을 피워? 어? 그거 내 딸 유부남이랑? 네가 이혼당하고 불쌍해서 용돈도 챙겨주고 급여도 올려줬더니만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지? 언니, 그게 아니라요. 저 일 잘리면 저 큰일 나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카드값도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 애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해? 헛소리 하지 말고 니네 집으로 소짝 날아갈 거니까 각오해. 알았어? 언니, 안 돼요. 우리 애 보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여기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애시당초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짐승도 아니고 어디서 이딴 짓을 벌여?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전 그 상간녀를 가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더 이상 제게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불륜이라는 뚜렷한 잘못을 했기에 저에게 뭘 어쩌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남편 가게를 정리하고서 여동생 이름으로 다 물려줬습니다. 어차피 그 가게를 여는데 남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모든 걸 제가 다 열어준 거였으니 아무 소리도 못했죠. 그렇게 돼서야 남편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던지 모든 걸 이렇게 다 날리게 생기고서야 비는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난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날 꼬신 거라니까? 걔 진짜 여우야, 여우. 난 정말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처음에 그냥 바다 보고 싶다고 하길래 나도 요새 일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간 것뿐이야. 진짜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웃기시네. 이젠 아주 거짓말이 술술 잘 나오나 봐. 누가 그냥 가본 사람이랑 손잡고 껴안니? 나가서 누구든 붙잡고 물어봐. 무슨 사이로 보이는지. 어디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뻔뻔하게 나오는 건지. 여보, 왜 그래? 우리 잘 살았잖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딱 이번만 넘어가주면 나 진짜 평생 당신한테 충성하고 살게. 어? 잘 사게 누가 잘 살았다 그래? 네 멋대로 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니? 마누라 맹장 터져 쓰러지는데 그거 두고 상간녀랑 여행 간 남편이랑 어떻게 잘 사는 거야? 정신 나갔어? 헛소리 할 거면 니네 집에 가서 해. 난 그런 네 헛소리 들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마누라를 소 닭보듯 쳐다보던 남편이 쩔쩔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간의 일 때문에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 뒷조사하며 알게 된 건 불륜도 있었지만 저 몰래 시댁에 돈도 계속 퍼다 주고 그랬던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그게 남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랍니까? 애초에 가게 월세도 나가지 않아 가게 오픈하는데도 죄다 제 돈으로 해서 공과금이며 뭐며 나갈 게 없으니 그만큼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자기가 다 이룬 거라고 자신을 하고 정작 고마워해야 할 저에겐 소홀히 하고 주변엔 그렇게 퍼다 줬다는 게 진짜 더는 용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 소송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도 절 찾아와 아주 울며불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미야, 우리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너 없이 산다니. 그리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어떻게 아빠 없이 애 둘이나 키우겠어. 안 그래? 너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애들도 좀 생각해다오. 맞아요, 새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전 오빠가 당연히 새언니랑 상의해서 도와준 줄 알고 제가 그 돈도 다 갚을게요. 네? 제발 한 번만 좀 생각 다시 해주면 안 될까요?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요?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빠는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가정 버리고 바람 피우는 아빠를 존경합니까? 그런 아빠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이미 신뢰는 깨졌고 그런 가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애들 키울 바에 저 혼자 당당하게 키울랍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셔서 잘난 아들이랑 오순도순 사세요. 아유, 애미야,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모질게 굴어?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절 붙잡고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온 시부는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시모랑 시누인 제 팔을 부여잡고선 계속 절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아빠가 같이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팔을 부여잡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를 떼내고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아니 왜 우리 딸 팔을 붙잡고 그러세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옵니까? 아유, 사돈 왜 이러세요? 진짜 애들 이혼시킬 겁니까? 이혼하면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손주들도 그렇고 며느리한테도 안 좋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혼율 좋게 보겠어요? 그 걱정이란 그쪽 아들한테는 아시죠? 저희 애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불륜 저지른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계속 더 이러시면 그쪽 아들 가는 길마다 제가 불륜남이나 쪽지 주변에 죄다 붙이고 다닐 테니까 어디 한번 더 있어 보시죠. 아이고, 사돈, 왜 이러십니까? 사돈이라니요. 이제 저희 엄연히 남남입니다. 아니, 원수예요, 원수. 더 험한 걸 보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계속 찾아보시던가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시더니 저한테 괜찮다며 토닥여 주시더군요. 사실 제가 이혼 소식을 처음 들려드렸을 땐 누구보다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사건의 내막을 다 아시고선 더 분노를 하며 제 편이 되어주셨답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 제 이혼을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럴 때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고서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애들도 아빠랑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잘 끝마칠 수 있었답니다. 당연히 남편과 상간녀에겐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저한테 그렇게 잘못했다며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했던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그 상간녀와 또 둘이서 만났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 외곽 지역에다 자기들끼리 가게를 차렸나 봅니다. 그걸 알고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전 남편도 전 남편이지만 그 상간녀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엔 그 식당도 2년도 못 가 쫄딱 망하고 말았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월세며 관리비며 이런저런 창업 비용도 얼마나 들었겠어요?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더니 결국엔 또 둘이 헤어졌나 봅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모든 거 다 잃고 나서야 저에게 후회한다고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여보, 잘 지내? 나 이번에 식당 정리했어. 안 그래도 당신한텐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양육비 이번 달에 못 줄 것 같아. 미안해. 왜? 나 없이도 잘난 그쪽이 알아서 돈 잘 벌 거 아니었어? 양육비 밀리지 말고 줘야지. 어떻게든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할 말 없고 양육비 밀리면 알지? 제발 아빠 노릇이라도 똑바로 해.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식당은 여동생이 그대로 받아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부터 식당 일을 하며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요리도 이것저것 했던 여동생은 제부와 부지런하게 식당을 관리하며 지금도 3년째 잘 자리를 잡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제 나이도 이제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고 저희 애들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어요. 애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예쁜 아이들로 크고 있습니다. 사실 여동생은 임대료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꼬박꼬박 임대료까지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었던 놈은 한 번 저한테 그런 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제 여동생은 어떻게든 저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동생은 항상 절 챙겨주려고 해요. 언니, 저녁 아직 안 먹었지? 괜찮으면 가게 와서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가. 오늘 괜찮은 재료 들어왔는데 언니랑 애들 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아유, 아니야. 괜히 가서 너 정신없는데 우리까지 챙기려고 하면 그렇잖아. 무슨 소리야. 언니 오면 더 좋지. 우리 가게 마감하고 오랜만에 술 한 잔도 하자. 맛있는 거 많이 줄 테니까 얼른 와. 늘 따뜻하게 절 챙겨주는 여동생 그리고 제분 이렇게 저와 저희 애들을 많이 아껴주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종종 오셔선 애들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곤 하세요. 이젠 저도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사코 말리시기도 합니다. 늘 엄마가 하는 말은 똑같으세요. 성희야, 엄마가 여력이 될 때까진 엄마랑 아빠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말어. 명절 용돈으로도 우린 충분하다. 밖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번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쓴다니. 이거 아껴서 성희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에이, 엄마. 이제 나도 나이가 40이 넘었어.
엄마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딸이 이 정도 챙겨줄 수 있지. 아유, 40이 넘든 50이 넘든 넌 우리 귀한 딸이야. 어릴 때 고생고생한 거 다 아는데 엄마가 어떻게 너한테 이 돈을 받아. 이렇게 잘 커주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딸이 이젠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자글자글 생겼는데도 아직도 어린 딸 같다는 엄마의 말을 들을 때면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봐서라도 전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반면에 전 남편이 저 몰래 카페를 차려줬던 전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엔 카페가 워낙 많잖아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카페가 너무 많다 보니 경쟁률도 치열하고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전 신우이의 카페였어요. 결국 전 남편의 그 아니라고 오만한 생각들이 그렇게 아끼던 자기 식구들의 미래까지도 망쳐버린 거죠. 전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많이 만들고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득해 지금은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마침 공부를 해볼까 싶어서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일까지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느낀 건 엄마가 강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강해야 애들도 안심을 하고 클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더 훌륭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뒤통수를 쳤던 남편이란 놈은 그렇게 나락으로 갔지만 저흰 결국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연 속에선 다 얘기하긴 힘들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분노에 휩싸여 속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 같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잘 견디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다시 웃는 날이 또 오네요. 여기 사연들 올라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가정을 꾸리고서 그런 후회할 짓을 하는 건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모를까 결혼할 때 다들 혼인서약서에 다 맹세하지 않나요? 그 맹세는 어디 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의가 없는 부분 맞지 않는 신발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고 저버리는 부분, 결국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부부가 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과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 모든 가정에 이런 의리를 다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일을 겪게 될 테지만 전 지금까지 겪었던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